해당 장면은 선우건축 사무실. 소우와 선주가 평소처럼 나란히 앉아 일하고 있는 중 갑자기 소우의 노트북에 뜨는 이상 거래 알림. K타운 프로젝트 자금에서 150억 인출됐어요. 소우가 놀라며 그 사실을 전하자 선주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이거 진상아 지시예요. 이 장면이 가진 감정의 밀도는 상당합니다. 그동안 선주는 진상아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왔습니다. 대표실 바닥까지 굴러떨어져 청소하는 와중에도 내가 이 방에 다시 들어올 줄 누가 알아? 같은 말을 서슴없이 하던 사람. 건암 사건을 감추려 했고 친딸 아님을 알면서도 끝까지 위임장을 노렸고 서리교통 사고마저 감싸고 덮으려 했던 그 모녀의 악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인물이 바로 선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노트북 화면에 찍힌 150억 인출 알림은 단순한 금융사건이 아니에요. 그건 진상아라는 인물이 끝까지 반성 없이 가겠다는 선언, 그리고 선주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끝났다는 한계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대사 진상아 지시예요는 사실 감정적으로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품고 있어요. 단순히 분노라기보다는 실망, 허탈, 환멸,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라는 체념이 섞여 있습니다. 선주는 분노보다 이젠 단념에 가까운 말투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끝까지 이럴 수 있지? 이 정도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아직도 돈이야? 설마 진짜로 도망치려는 거야? 이런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서 나온 한마디가 진상아 지시예요. 이 장면의 진짜 핵심은요, 지금까지 감춰지고 돌려 말하고 협박하고 뒤에서 꾸며오던 진상아의 모든 행위가 이제 증거로 기록되기 시작한다는 첫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숫자로, 거래로, 계좌 기록으로 그녀의 범죄가 구체화되는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선주는 이걸 누구보다 빠르게 인식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동안은 참고 피하고 안아주고 설득하려고도 했지만 이젠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범죄고 그 피해자는 회사 전체, 직원 전체, 그리고 내 가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건 드라마 전체가 심리전에서 수사전으로 감정 갈등에서 정의 구현으로 넘어가는 첫 포인트입니다. 이거 진상아 지시예요. 이 말 한마디로 이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이번 장면은 주차장. 진상아는 150억을 빼돌린 뒤 차를 타고 출국을 시도하려는 상황. 시동이 걸리고 이제 막 차량이 움직이려는 그때 선주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진상아의 차량 앞으로 뛰어들며 이렇게 외칩니다. 너 내려. 여러분, 이 대사는 그냥 내려가 아닙니다. 이건 선주라는 인물이 지금까지 쌓아온 감정과 상처, 모든 진실을 쏟아붓는 선언이에요. 그만 도망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 이제는 법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직접 정리할 거다. 이 모든 감정이 한마디에 담긴 거예요. 선주는 지금까지 피해자로 살아왔습니다. 정체성도 빼앗기고 사랑도 외면당하고 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밀려나고 회사에서 견제받고 가족에게 버림받 수없이 많은 걸 잃었어요. 하지만 이번 장면은 선주가 그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위해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진상아는 그 모든 상처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상징을 직접 가로막는 겁니다. 이 장면이 특히 의미 있는 건 드라마 구조상 선이 악을 멈추는 장면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차량은 상징적으로 도망, 그리고 선주는 그 도주 앞을 몸으로 막는 진실의 상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차 앞을 막는 긴박한 신이 아닙니다. 이건 드라마 전체 내내 도망치려는 사람과 쫓기는 진실 사이의 최종 충돌이에요. 진상아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밀어냈고 죽음까지 외면했고 심지어 자기 친부의 죽음 앞에서도 말보다 도망을 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진상아를 선주가 직접 가로막습니다. 무엇보다 이 장면이 전해주는 강력한 감정은 너는 이제 혼자 남았고 나는 절대 너처럼 안 살 거야 라는 결의예요. 이 장면은 선주라는 캐릭터가 마침내 능동적인 정의의 주체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진상아가 여태 피했던 진실이 지금은 선주의 목소리로 가로막힙니다. 너 내려.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제 너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이라는 선언이에요. 도망도, 회피도, 연기쇼도 이제는 안 통해요. 진짜 주인공이 진짜 정의가 등장했으니까요. 드라마 내내 수많은 위선과 조작, 거짓말과 침묵으로 달려온 심순애와 진상아, 그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길은 도망이었습니다. 사람에게서, 회사에서, 진실에서 도망치던 이들이 이번엔 정말 현실에서 도망치려 한 거예요. 장소는 공항, 도주국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죠.
환전은 완료됐고 가방은 챙겼고 말 한마디 없이 서로 눈빛만 교환하며 무언의 합의가 오갑니다. 진상아가 묻습니다. 환전한 돈은 잘 챙겼어? 순애는 짧게 대답합니다. 가자. 여러분, 이 짧은 대화, 말은 간단하지만 그 안에 이 두 사람의 심리 상태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짜 딸, 가짜 엄마, 가짜 가족을 연기해온 이 두 사람은 마침내 진짜로 현실에서까지 도망자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더 이상 지킬 명분도 설득할 상대도 기대할 연민도 없어요. 지금 이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 도망만 치면 끝날 수 있. 하지만 여러분, 이 드라마는 절대 그런 희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순간 화면 저편에서 들려오는 경찰의 외침. 저기 있다. 그리고 경찰들이 공항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순식간에 공기는 얼어붙고 진상아와 순애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우릴 잡으러 왔다? 그리고 시작되는 도주. 공항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제 이들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범죄자의 발걸음이 됩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는 몸짓, 조마조마한 걸음, 그리고 끌고 가는 여행 가방조차 무겁게 느껴지는 긴장. 하지만 결국 그들도 알았을 겁니다. 도망은 안 된다는 걸. 끝까지 도망치던 인물들이 결국 정의라는 이름 앞에서 멈추게 되는 순간, 그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백미, 경찰에게 제압당하던 진상아가 마지막으로 외치는 한마디. 진짜 주범은 따로 있어요. 저 사람들이 주범이에요. 여러분, 이건 마지막까지 책임 회피를 놓지 않는 진상아의 민낯이에요. 살인, 횡령, 조작, 도주까지 저질러 놓고도 끝까지 자신은 피해자이고 누군가에 의해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표정. 아마 여기서 말하는 저 사람들은 전남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진상아의 범죄를 묵인해주고 공범으로 함께 행동했으며 상황에 따라 본인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존재. 진상아는 이 위기 상황에서 같이 무너질 사람을 찾은 거죠. 나만 잡히면 억울하잖아. 쟤도 같이 잡아가야지. 이게 지금 진상아의 심리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체포 장면이 아닙니다. 이건 친절한 선주 씨가 처음부터 쌓아온 갈등의 공식적 해소입니다. 수많은 거짓말, 눈물, 연기, 변명, 협박, 도주, 그 모든 행위가 결국 이 장면 하나로 정리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자에게는 가장 감정적으로 통쾌한 장면입니다. 이제야 잡혔다. 이제야 사이다다. 그동안 너무 답답했는데 속이 다 뚫린다. 여러분, 친절한 선주 씨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가짜가 무너지는, 그리고 진짜가 자기 자리를 되찾는 가장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정리입니다. 그 정리는 누가 책임지고 누가 벌을 받고 누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가에 대한 마침표이자 감정적으로 시청자에게 주는 위로이기도 하죠. 118화는 바로 그 정리의 1차 수렴, 회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가장 급박하게 정리되어야 할 인물은 당연히 진상아와 심순애입니다. 현재 117화 예고를 기준으로 두 사람은 공항에서 체포됐고 진상아는 진짜 주범은 따로 있어요. 저 사람들이에요 라고 외치며 전남진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까지 벌였습니다. 이는 드라마의 모든 악행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했음을 상징하는 대사예요. 진상아의 심리는 지금 공포, 배신감, 분노, 끝까지 살아남고 싶은 집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고 동조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엄마 순애조차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는 상태죠. 그래서 진상아는 내가 쓰러지면 누군가 같이 쓰러져야 한다는 심리 상태로 마지막까지 전남진을 덮어씌우는 방식의 생존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심순애는 한마디로 말해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인정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자식 바꿔치기, 서리의 골든타임 방치, 순수했던 딸을 괴물로 만든 죄책감, 그 어떤 것에도 사과는 오직 내 자식 잘 키우고 싶었다는 한 줄짜리 자기 합리화만 반복 중이죠. 순애는 더 이상 악녀가 아니라 자신의 거짓된 인생이 만든 괴물에 스스로 짓눌려버린 슬픈 조작자로 정리될 겁니다. 118화에서는 경찰 조사 장면 혹은 진중배와의 마지막 마주침이 등장하며 그 죄값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이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이들과 정면으로 대치하며 드라마를 감정적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은 단연 피선주입니다. 선주는 이제 피선주라는 이름을 넘어 진선주로서의 존재감을 완벽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이, 흔들림 없이 출생 바꿔치기의 진실을 말했고 자신을 속여온 사람들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선주의 심리는 지금 완벽한 감정 회복 구간에 있습니다.
그동안 고통받았던 이유가 밝혀졌고 그에 대한 정당한 분노도 표출했고 이제는 가족, 회사, 연인, 자식 모든 것과 새로운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삶의 주체로 거듭나는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회색지대 인물, 전남진. 지금 이 인물은 어느 누구의 편에도 설 수 없는 고립된 배에 탑승 중입니다. 진상아에게는 이미 등을 돌렸고 선주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철저히 거절당했고 지금은 오히려 진상아의 체포 후 덤터기를 쓸 위기에 놓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남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거나 거짓 진술을 반박하는 고백을 하거나 혹은 아주 극단적으로 나도 죗값을 치르겠다는 양심선언 퇴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화는 결국 정의 실현, 관계 정리, 감정 정돈이라는 3가지 흐름을 모두 담은 핵심 회차가 될 겁니다. 이제 드라마는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정의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고 남은 건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일뿐입니다. 이렇게 리뷰 및 분석 그리고 다음 회 예측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콘텐츠 업로드 시 바로 알림을 받고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 회원님 멤버십 가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